안녕하세요. 숙쌤입니다. 3단원 지역의 공공기관과 주민 참여입니다. 두 개의 소단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우리 지역의 공공기관, 두 번째, 지역 문제와 주민 참여입니다. 교과서 96페이지입니다. 여러분들 교과서 96페이지를 먼저 잠깐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교과서에 지금 현재 경찰 아저씨가 보이죠? 여기 위쪽에 경찰서가 보이고요. 그리고 보건소도 보이고 우체국도 보입니다. 교과서 96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96쪽에 시청도 보이고요. 저 위에 보면 119 소방서도 보입니다. 그리고 아래쪽에는 지역 주민들이 직접 나와서 캠페인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직접 쓰레기를 줍는 그런 활동들도 하고 있는 것들이 보이네요. 교과서 97쪽 아래쪽 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과 함께 교과서를 보면서 중요한 단어는 밑줄을 긋도록 할게요. 우리 지역에는 지역 주민의 생활에 도움을 주는 공공기관이 많습니다. 선생님 밑줄 긋겠습니다. 지역 주민의 생활에 도움을 주는 공공기관. 공공기관과 지역 주민들은 우리 지역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문제를 함께 해결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에서 하는 일과 주민 참여의 바람직한 태도를 살펴봅시다. 네, 우리 이번 단원에서는요, 공공기관에서 하는 일, 그리고 주민 참여의 바람직한 태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교과서 98쪽 보겠습니다. 다음 글에 나타난 문제를 해결하려고 옛날에는 어떤 노력을 했는지 이야기해 봅시다. 옛날에는 주로 나무로 집을 지었고 집과 집 사이가 가까워서 불이 나면 눈 깜짝할 사이에 큰 불이 되어 큰 피해를 봤어요. 이를 보다 못해 나라에서는 불이 났을 때를 대비하여 금화도감을 만들었어요. 네, 금화도감 밑줄 끌게요. 금화도감은 오늘날의 소방서와 비슷한 곳이에요. 네, 금화도감은 오늘날의 소방서군요. 불이 나면 지금의 소방군과 같은 금화군이 출동해 불을 껐지요. 옛날에는 오늘날의 보건소와 같은 해민서라는 곳도 있었어요. 네, 오늘날의 보건소 밑줄 긋고요. 해민서도 밑줄 긋겠습니다. 해민서에서는 병에 걸린 백성을 무료로 치료해 줬어요. 네, 무료로. 감기 같은 병은 물론이고 몇 년에 한 번씩 오는 감염병도 치료해 주었답니다. 네, 지금 현재 우리나라 보건소에도요, 웬만한 예방접종은 다 무료고요. 그리고 코로나 검사도 코로나로 인해서 진행되는 여러 가지 치료도 거의 무료로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교과서 99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단원을 살펴보고 떠오르는 것을 자유롭게 써보세요 되어 있는데요. 지역의 공공기관과 주민 참여에서 핵심 단어는 바로 첫 번째는 공공기관이 핵심 단어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주민 참여이죠. 그래서 공공기관이 어떤 기관들이 있고 이 공공기관이 하는 일에 대해서 배워볼 거고요. 주민 참여는 지역의 문제를 주민이 참여해서 어떻게 해결해 가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결해야만 하는지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쪽에 공공기관에 대한 뜻을 한번 써볼 텐데요. 공공기관이란 개인의 이익보다 주민 전체의 이익과 편의를 위해서 일하는 곳이라고 다음 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지역 주민의 삶을 불편하게 하거나 지역 주민들 사이에 갈등을 일으키는 문제는 바로 지역 문제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주민 참여는 지역 문제 해결 과정에 지역 주민이 주체가 되어 참여하는 것이 바로 주민 참여입니다. 네, 이렇게 이번 단원에서 배울 내용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우리 교과서 100쪽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첫 번째 시간.
우리 지역의 공공기관입니다. 공공기관이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과연 공공기관이 무엇일까요? 제일 핵심 단어는 바로 공공기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여 생활하는 곳에는 아파트, 학교, 병원, 시장 등이 있습니다. 서현인의 지역에는 어떤 곳들이 있는지 살펴봅시다. 네, 서현인애가 살고 있는 지역은 바로 경상남도 창원시입니다. 여러분들 1단원에서 배웠듯이 지도를 보면요, 우리 이게 뭐였죠? 네, 맞습니다. 방위표였어요. 그리고 아래쪽에 보면 축척입니다. 지금 현재 법례는 나오지 않은데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지금 기호가 되겠죠. 기호들이 나와 있네요. 자, 창원대학교가 있었고요. 우체국이 보이고요. 공원도 보입니다. 반송공원, 반송동 주민센터. 아래쪽으로 오면 중앙에 창원시청이 있습니다. 시청 옆에 경찰서, 보건소, 소방서들이 몰려 있네요. 서현인의 지역에서 여러 가지 기관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럼 교과서 101쪽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공공기관은요, 지역에는 개인의 이익이 아닌 주민 전체의 이익과 생활의 편의를 위해 국가가 세우거나 관리하는 공공기관이 있습니다. 개인의 이익, 개인이 돈 벌기 위해서 또는 개인이 즐겁기 위해서가 아니라 주민 전체의 이익과 생활이 편리하게 살 수 있도록 국가가 세우거나 관리하는 그런 기관들을 우리가 공공기관이라고 합니다. 서현이와 준선의 지역에 있는 여러 장소 중에서 공공기관인 것과 공공기관이 아닌 것을 구별해 볼 텐데요. 선생님이 좀 전에 말했듯이 국가가 세우거나 관리하느냐, 주민 전체의 이익을 생각하느냐, 이런 것들이 공공기관을 선택하는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돈으로 운영하느냐, 국가가 세우거나 관리하기 때문에 즉 세금으로 운영을 합니다. 한번 볼까요? 첫 번째, 경찰서 공공기관일까요? 아닐까요? 주민 전체의 이익을 위하고 있죠. 그리고 국가가 세워서 관리합니다. 경찰을 뽑고 경찰에게 월급을 주고 하는 거는 국가가 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 맞습니다. 슈퍼마켓은 공공기관이 아니에요. 슈퍼마켓 사장님이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거죠. 시청입니다. 서울시에는 서울시청이 있고 대구시에는 대구시청이 있습니다. 이 시청에는 여러 가지 그 시를 위해서, 시에 살고 있는 주민들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국가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세워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공공기관입니다. 우체국. 우체국은요, 공공기관이에요. 지역 주민의 편지를 배달하고 그리고 지역 주민들을 위한 그런 여러 가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체국도 공공기관입니다. 우체국에 일하시는 분들도요, 공무원이에요. 백화점입니다. 백화점은 공공기관이 아니에요. 백화점 사장님이 돈 많이 벌기 위해서 만든 겁니다. 주민센터, 지역 주민센터에는요,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대구에 살았던 지묘동에 있는 지묘동 주민센터는요, 지묘동 주민들을 위한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주민센터에 있는 직원들은 전부 다 공무원들이에요. 국가가 세워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교육청도 지역 전체의 주민들의 교육 활동을 위해서 국가가 세워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기관이 맞습니다. 시장은 어떨까요? 시장은 시장에 있는 사람들이 돈 벌기 위해서 만든 거고요. 아파트는 개인이 살고 있는 개인의 장소이기 때문에 공공기관이 아닙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 정도 하면 공공기관을 구별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다음 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102쪽입니다.
공공기관에서는 개인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도움이 되는 일을 하고 있는지 교과서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체국에서는요, 우편물을 접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편물이라는 것은 내가 보내야 될 어떤 서류라든지 그리고 물건 같은 것들을 다른 지역에 보내줍니다. 우체국에서도 지금 현재 전 세계로 물건을 보내주는 그런 전 세계로 배송 시스템도 있습니다. 두 번째, 보건소에서는요, 예방접종을 해주고 있죠. 우리나라 보건소는 현재 영유아들에게 예방접종이 거의 전면 무료로 실시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료로 실시되고 있는 예방접종 비용은 누가 되는 걸까요? 네, 국가가 보건소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 세금으로 되고 있고요. 아래쪽에 주민센터에서는요, 민원을 해결해주는, 주민센터에서 민원을 해결해주고 있어요. 민원이 무엇이냐? 백성들이 원하는 것이 민원입니다. 네, 저희 지역에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있어요.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것들이 민원이 될 수 있겠죠. 여기 주민센터에 일하시는 이런 여성분들, 뒤에 앉아 계시는 분들도 전부 다 국가 공무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도서관에서 책을 읽는 학생들이 있는데요. 도서관 또한 지역 주민의 책을 많이 읽게 하고 그리고 지역 주민들의 생활을 편리하게 하기 위한 기관이기 때문에 도서관이 되겠습니다. 네, 교과서 103쪽입니다. 서연이는 공공기관에서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다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생길지 상상해 봤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경찰서가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교통사고가 있었어요. 그렇다면 이를 중재해 주거나 그리고 교통사고를 내고 도망간 사람을 잡을 수 있는 그런 경찰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네, 매우 무질서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쓰레기를 버리지 않아서 여기 동네에다가 쓰레기를 다 넣어놨어요. 이런 것들을 단속하고 관리 감독하는 그런 공공기관이 없다면 네, 길거리가 매우 더러워지겠죠. 네, 어떤 건물에 불이 났어요. 불을 꺼줄 수 있는 소방서가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현재 우리 불을 꺼주는 소방서에게 불을 다 꺼졌다고 해서 돈을 지불하지는 않아요. 국가가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주민들을 위해서 소방서를 무료로 운영하고 있는 거죠. 네, 공공기관이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다면 정말로 우리에게는 엄청난 일들이 생길 것 같습니다. 공공기관에서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다면 무슨 일이 생길지 간단한 글이나 그림으로 표현해 봅시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경찰서가 없다면 도둑이 많아질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소방서가 없다면 불이 났을 때 도움을 요청할 곳이 없어질 것 같습니다. 이렇듯 공공기관이 없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상상을 해본다면 공공기관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잘 알 수 있을 텐데요. 공공기관은 우리 주민들의 생활을 편리하게 해줍니다. 그리고 공공기관이 있기 때문에 지역에 문제가 있을 때 그런 것들을 빨리빨리 해결해 주기도 하지요. 교과서 104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공공기관은 하나의 건물로 고정되어 있는 곳일까요? 네, 요즘에는 지역 주민을 찾아가는 공공기관이 있습니다. 주민들을 위해서 공공기관이 움직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신문기사를 읽고 주민들을 찾아가는 공공기관에 대해 알아봅시다 되어 있습니다. 행복실은 이동보건소. 땡땡군 땡땡면 주민들은 읍내에 있는 병원에 가려고 하루 2번 운행하는 버스를 이용해야 한다. 그래서 이들에게 가장 반가운 손님은 문 앞까지 찾아오는 이동보건소의 건강버스이다. 이동보건소 차량에는 첨단 의료 장비가 있어 멀리 가지 않아도 진료와 치료를 편하게 받을 수 있다. 네, 건강버스 안에 보건소를 만들었네요. 네, 요즘에는 보건소가 직접 어르신들을 찾아가기도 합니다. 아래쪽 신문 보겠습니다. 찾아가는 시민 사랑방이네요. 땡땡시의 찾아가는 시민 사랑방은 평소에
공공기관을 방문하기 어려운 시민에게 일상생활과 밀접한 분야를 상담해주는 프로그램이다. 찾아가는 시민사랑방, 땡땡시에 찾아가는 시민사랑방은 평소에 공공기관을 방문하기 어려운 시민에게 일상생활과 밀접한 분야를 상담해주는 프로그램이다. 시청을 비롯해 구청, 보건소 등 17개의 공공기관이 참여했다. 즉, 시청, 구청, 보건소와 같은 공공기관이 직접 주민들에게 찾아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지난해에 9회에 걸쳐 시민 6,400여 명이 현장을 찾아와 민원을 신청하거나 평소에 궁금했던 분야를 상담했다. 네, 요즘에는 공공기관이 지역 주민을 위해서 직접 찾아가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공공기관이 시민들과 소통을 하기 위해서 매우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공공기관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